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돈 걱정 없이 살던 여자와 가난한 집안의 남자가 만나 상견례까지 갔지만 결국 모든 것이 파토가 되어버린다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전 어려서부터 돈 걱정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 이런저런 용돈을 타서 쓸 때에도 우리 부모님은 돈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용돈을 많이 주셨죠. 제가 그저 외동딸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했고 우리 가족은 방학 때마다 해외로 놀러 다녔죠. 고등학교 때 이모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모는 술만 마시면 폭행하는 이모부 밑에서 언니 오빠가 시집 장가갈 때까지만 버티고 이혼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시던 분이었는데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언니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아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저를 안방으로 불러 중요한 서류가 어디 있으며 보험 서류, 통장 및 모든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나를 부러워하는 친구들 덕분에 우리 집이 부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집은 더 부자였고 돈이 많다는 사실에 좀 충격을 받았네요. 그러던 제가 첫 직장을 얻었는데 사실 저는 대학교 때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의 회사에 취직하는 걸 떠나서 아예 취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너 도대체 어디에 취직을 하려고 이런 성적표를 가져왔냐고 화를 내시는 바람에 나도 취직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어요. 대학교 시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기업에 원서를 넣지도 않았는데 왠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입사를 했어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원서를 넣지 않는 이유는 집에서도 멀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제가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고 첫눈에 반했죠. 제가 그때 25살이었고 그 남자는 30대였습니다. 제가 진짜 그 남자를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열과성을 다해 따라다닌 것 같았어요. 양천구에 사는 것밖에 몰랐는데 술을 먹고 양천구청 앞에 가서 전화를 해 나오라고 쌩떼를 쓰기도 했어요. 새벽에 나온 남자가 제게 정색을 하고 화를 내며 직장생활 안 해봤냐고 선배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뭐라고 하는데도 엉엉 울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나같이 예쁘고 날씬한 여자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냐며 심지어 게이냐고까지 물어봤는데 그때 콧물 눈물 질질 흘려가며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양천구청 앞에서 전화해 나오라고 고집을 피울 때 사실 이미 술이 어느 정도 깬 상태였죠. 다음날 물론 기억도 생생했고 그런데 다음날 기억 안 나는 척 했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그 남자를 귀찮게 했었고 제가 25살 나이에 손편지를 써봤고 구구절절 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울어도 받고 술 취해 그 남자의 구두에 토를 한 적도 있었어요. 우연히 동료에게 그 남자가 검은색을 좋아한다는 얘기에 제가 바로 그날 저녁 미용실에 가서 꾸벅꾸벅 졸면서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였어요. 다음날 엄마가 장례식장에 가냐고 물어볼 만큼 새까만 옷으로 도배를 하고 출근했어요. 그 당시 제가 브라운 계열의 아이라이너를 썼었는데 일이 끝나고 바로 화장품 가게로 달려가 검은색 아이라이너를 구입했어요. 그 당시 내 친구는 립스틱도 검은색으로 칠하고 가지 그러냐고 저를 비웃었지만 제가 정말 열과성을 다해 그 남자를 좋아했었죠. 그러다 그 남자가 제게 일 끝나고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날 하필이면 새롭게 장만한 구두를 신고 온 날이어서 발이 까질까봐 걱정이 됐었네요. 그 남자와 일이 끝나고 술집을 향해 걷는데 슬슬 발이 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픔 따윈 있고 그 남자 얼굴을 올려다보며 실실 웃으며 걸을 만큼 좋아했어요. 그 남자가 치기가 올라서 제게 했던 첫 질문은 집이 잘 살죠? 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화목하냐는 건지 제가 잘 살고 있냐는 건지 돈이 많다는 건지 정확히 어떤 뜻이었는지 이해를 못했지만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잘 살고 있고 우리 집은 화목했고 돈도 있을 만큼 있어서였죠. 그 남자는 제 얼굴에 그늘이 없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명품은 잘 모르지만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이 전부 명품이라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저는 이 남자가 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보다는 내 가방까지 자세히 봐주고 있었네? 라며 바보같이 즐거워했습니다. 속으로 남자는 자기가 홀 어머니의 장남이라는 사실과 빚이 많다는 것,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게 자라왔는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가 제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해준다는 사실이 마냥 좋았어요.
저는 우리가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나눈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고 기뻐하며 그렇게 집에 올 만큼 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남자가 제게 마음을 열었어요. 제가 그 남자가 자신이 가난하고 제가 잘 사는 집의 외동딸이라 우리 사이를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와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어요. 커플티를 사자고 했는데 자기가 이 나이에 무슨 후드티를 입냐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비슷한 느낌의 커플 오피스 룩을 입자고 했고 제가 사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남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 정장 사는 게 그것도 두 벌이나 너무 사치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내가 내 돈을 쓰면서 왜 그 남자를 설득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인생 첫 커플룩을 한다는 사실에 들떠 열심히 설득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를 하자고 할 때마다 그 남자는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너는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나는 이런 걸 살 때도 벌벌 떠는데 너는 아무렇지 않게 사니까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너희 부모님이 나같이 돈 없는 눈을 좋아할 리가 없을 거야. 등등. 제가 둘 다 가난하지 않고 나라도 돈이 많은 게 어디냐. 오빠가 사고 싶은 건 내가 다 사줄 수 있다. 라고 열심히 허공에 외쳐댔었죠. 어느 순간 제가 내 돈을 쓰면서도 그 남자 눈치를 봤었죠.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없게 되었고 비싼 것이 먹고 싶어도 저렴한 식당으로 갔었죠. 외제차가 사고 싶었는데 차도 못 샀고 어차피 돈은 제가 다 낼 거였는데도 제가 내 돈을 쓰면서도 눈치를 봤었던 거였죠. 스테이크에 와인 한잔 하고 싶은 날 가자고 해도 그 남자는 우리의 갭 차이를 느낄 것이고 그럼 나와 만나는 게 힘들어질 테니 항상 그 남자가 좋아하는 질긴 고기가 나오는 삼겹살 집에 갔었죠. 1인분에 몇천 원이었던 가게였고 젊은 여자는 나밖에 없던 그런 허름한 가게였죠. 어느 날 문득 디카 앨범을 보다가 프라하의 거리가 그리워져 이번 휴가 때는 프라하를 다녀오겠다고 말하자 그 남자는 자기는 여권도 없는데 너는 휴가 때 외국을 다니는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기 힘들다고 말했어요. 제가 결국 그해 여름 프라하도 가지 못했네요. 그 남자는 내가 돈 쓰는 걸 즐거워하거나 본인의 기준에 비싼 물건을 주저없이 사는 모습을 보면 너는 좋겠다, 너와 나는 다르다 등등의 말로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절약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남자가 나 때문에 주눅이 들까봐 항상 그의 눈치를 보며 싼 것만 사고 싼 것만 입었네요. 제가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말했을 때도 우리 부모님은 별 다른 말씀 없으셨고 제가 좋다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 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눈치 보고 살 것이 뻔하며 팔려가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또 죄 지은 사람 마냥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어서 온갖 아양을 떨고 온갖 선물을 사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돈하던 남자가 자기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요. 제가 백화점에서 15만원짜리 자켓을 샀다가 평균 직장인의 월급이 얼마고 비슷한 자켓은 인터넷으로 사는 게 더 현명했다는 둥 1시간 가까이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솔직히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백화점 브랜드에서 15만원짜리 자켓 사는 게 절대 사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머니께 한방 화장품 풀라인 세트로 80만원어치에 과일 바구니 제일 비싼 것에 한우까지 바리바리 억척스럽게 들고 갔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제가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5년 동안 얼마나 멍청한 연애를 했는지. 그 남자는 제가 립스틱을 또 사는 것에 대해 얼마 전에 사지 않았냐, 립스틱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왜 사냐 등등의 말로 제게 사치스러운 여자 취급을 합니다. 그 남자의 지갑이 너덜너덜한 것이 안타까워 엄마에게 부탁해 면세점에서 명품 지갑을 받아 선물해 주었더니 면세는 많이 저렴한가? 외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라는 말을 하고 그 지갑을 열심히 들고 다니더군요. 그 후로 여러 사건이 있었고 이 남자와 헤어졌어요. 사실 탓을 하자면 헤어진 것은 오빠 어머니 때문입니다. 결혼을 해도 난 너희랑 같이 살 거야. 이만큼 훌륭하게 아들을 키워놨으니 이제 며느리 덕 좀 보고 호강도 하자. 너희 친정은 잘 사니 큰 아파트도 해주겠지? 난 젊어서 너무 고생을 해서 늙어서는 아들 며느리 덕 좀 보며 같이 살고 싶다.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직원들 생각도 많이 하시고 바쁘게 살아오시며 얻은 것들을 그저 운이 좋았다 라고 치부하시는 것도 싫었어요. 그리고 헤어지게 된 결정타는 저희 엄마는 시술이며 성형을 하지도 않고 피부 관리를 받고 계신 것 뿐입니다. 그러나 사돈댁은 집에 돈이 많으니
얼굴에 뭘 그렇게 쳐 넣었는지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고 아직도 얼굴이 그렇게 팽팽하신지 늙은이는 늙은이처럼 보여야지 자꾸 그렇게 얼굴에 뭘 하면 죽어서도 썩지 않는다는데 라는 말이었어요. 저희 엄마 50대세요. 엄마는 황당한 듯 웃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여기는 엄청 비싸 보이는데 왜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셨는지 모르겠네. 아유, 이거 기죽어서 무슨 얘기라도 하겠나? 하며 다 들리게 계속 중얼중얼 거리시더군요. 아주 온 가족이 얼굴에 기티가 잘잘 흐르네. 사돈 양반이 특히 얼굴에 기름이 껴서 보기 좋네요. 그래서 결혼하면 집은 얼마짜리로 사주실 건가요, 사돈댁? 이라는 말에 결국엔 아버지께서 죄송하다고 하고 없던 일로 하자며 저희 세 식구가 나갈 때까지 오빠는 그 자리에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 남자와 헤어지고 제가 2번 다시는 가난한 남자와 연애하지 않을 것이다. 해외여행을 좋아하고 비 오는 날 차로 나를 데리러 오고 좋은 분위기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와 와인 한잔하고 제게 꽃다발을 사다 주며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시킬 때도 가격부터 보지 않는 남자와 만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제게 어차피 네 돈이 아니고 너희 부모님 돈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부모를 만난 것도 내 인생의 행운이기에 제가 부모님이 주신 돈과 제가 버는 돈으로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 여행 가며 그렇게 살 겁니다. 제가 앞으로 2번 다시 절대 결단코 가난한 남자와는 연애하지 않을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기 여자에게 자격지심을 부리는 남자는 정말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분은 헤어지고도 2년 반이나 더 연락이 왔어요. 2년 반 동안 계속 연락이 와서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 홀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셔서 어머니가 상견례에서 잘못된 말을 하는 걸 알면서도 차마 나설 수 없다는 등등. 정말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냥 한순간에 탁 놓아지더라고요. 제가 다시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제게 연락 와서 속물이라고 제게 맹 비난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예쁜 추억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지금은 원망도 미움도 없고 그냥 저와 상관없이 그 오빠가 자기 혼자 알아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행복하게 못 산다고 해도 별 생각은 없지만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어진 건 잘 됐는데 남자도 좀 속물이었네. 결론은.